상태명리 육시통변론 23번째 시간입니다. 부모의 이혼 사례 여명, 을축, 이모, 기해, 임신시 5월의 기토일간입니다. 대우는 순행으로서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명주의 부모는 96년이면은 여기 이때죠. 개미대운 때. 개미대운 96년 끝날 때 개미에서 갑신으로 변경될 때 병자년에 이혼했다. 병자년이 이혼한 이유는 96년 병자년은 재인이 상충되는 시간이다. 제극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모대운의 이모월이니까 병자년이 이모월을 자오충하고 병임충을 합니다. 그래서 제극인 될 때 여명, 갑자, 무진, 기해, 개미신데 여군으로 흘러서 무진년이니까 정묘, 병인 이렇게 해서 거꾸로 운이 흐르죠. 그러면은 이혼하게 되면 이 부분에 월지가 위에대로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명주의 부모는 이혼했다. 팔자가 편정인의 내 편정제로 혼합하니 그러면은 이렇게 정제의 편제 그리고 인성이 정인 편인 그리고 여기 보면 편인 편정인의 혼합 편정제에 혼합하다 보니 다부모상이다. 부친과 모친이 많은 이유는 스스로 추론해보라. 정편제가 그득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진에 이렇게 하면 합이 되죠. 신자진 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묘년이 되면 해묘미 운이 돼. 저기 봐요. 합이 많은 사주죠. 합이 삼합으로 합이 많고 무게 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제가 편인과 합이 되고 그럼 합이 되고 여기 보면 여기에 합도 따로 또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인성과 합이 많은 사주 세 번째 정묘, 정미, 신사, 신묘 미월의 신금이 미월의 신금이라 그러면 신금의 재는 묘죠. 편제가 있고 그리고 인성의 여기 미토 이렇게 되면 명주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부친의 형제자매는 오륙인이다. 부친이면 재죠. 팔자가 음순이니 부친과 인연이 박약하다. 순음이니 모든 게 음이라는 얘기죠. 여명인데 모든 게 음이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인연이 본인이 스스로 저기 봐요. 금극목에 대해서 없어진다. 뭐 이러는 건가 봐요. 묘미, 인성과 편제의 합이 여기에도 있고 첫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남과 끝나면 다시 두 번째 만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명, 기사, 갑술, 경술, 병자시, 술월의 경금이 제가 간목이 있고 인성으로는 기토, 술토 이렇게 되면은 갑기 합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명주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명주는 선천적 심장병이 있었다. 화가 사화 병화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팔자에 인성이 많다는 것은 술술기토, 사중무토, 많다는 것은 모친이 많은 상이다. 본래 원국의 갑기로 제인이 상합하니 좋은 일이다. 그쵸? 그러나 일주가 경금으로 간목을 깨니, 간목 편제를 깨니까 충한이 합을 깨뜨려 이것이 바로 이별의 상으로 본다. 그리고 여명, 임술, 을사, 기미, 갑자시 이렇게 되면 기토의 재는 부모를 봐야 되니까 재극인을 봐야 되잖아. 자수. 그리고 인성은 사화. 명주의 부모는 이혼, 명주의 부모의 이혼, 팔자가 편정제의 혼합이니, 여기 보면 자수와 임수의 혼합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편제와 정제가 같이 있다. 혼합이니 부친이 2인 이상이라는 거다. 2인 이상이라는 거래요. 그리고 여명으로 무진, 정사, 정해, 신축. 그러면 4월에 정화가, 그럼 화가 왕한사주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정화의 인성은 목인데, 여기 을목이 진중 을목이 하나 있고 해중 간목이 있습니다. 인성. 재는 금. 보면 명주의 부모가 이혼했는데 팔자 직계제자 반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러한 유형의 명국 조합은 부친이 반드시 2번 결혼한다. 연월주의 모습으로 직단할 수 있다. 연월주. 무진. 연월주라. 경금. 이게 경금이 여기 이제 사중 경금이 합이 되는 거죠. 을목과 합. 밖에 편인과 합이 되어 있으니 연월주의 모습으로 본대요. 무진. 을경 합이 돼서 바깥에 있는 것과 수시로 합을 이루었다 풀렸다 하는 겁니다. 사해충. 이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해충이 돼서 합이 풀렸다, 암합이 풀렸다, 합했다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움직여지는 거고, 여기 보면 또 관이 정인과
그러니까 나의 식신과도 그러니까 본인 사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합의됐다, 풀렸다. 남명, 을축, 기축, 신미, 정유. 그러면은 신금에 편인이 왕한 사주네요. 편인이 왕하고, 그리고 아버지 재는 을목 하나. 명주에 1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12살 때는 무자대운이죠. 무자대운에서 정해대운으로 대운이 바뀔 때 부모가 이혼했고 본인은 보통 집안의 출신으로 대학 재학 중이다. 팔자에 편인이 왕하고 정인이 없다. 그쵸? 무토가 없으니까 생묘와 인연이 박약하다. 이런 팔자는 양모나 계모의 형기가 명확하며 모친이 죽지 않는다면 이혼한다. 편인이 왕하니까 계모가 너무 왕하다는 얘기죠. 무토는 없고. 남명입니다. 임자, 계묘, 신축, 계사. 묘래 신금이면 신금이 식신이 왕하죠. 그리고 인성이 편인이 있고, 여기 보면 재가 편재가 묘가 있네. 묘. 명주의 5세 전에 갑진대운에 갑진 전이니까 계묘대운이죠. 계묘대운에 부모가 이혼했다. 본인은 모친을 따라 생활했고 하였고 부친은 동생 하나를 데려갔다. 팔자의 연상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여기 있죠. 임수 상관이 있으면 경관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있으면 부모를 극하며 부모가 일찍 헤어짐이 많다. 즉 이별하지 않으면 사별하기 쉽다. 부모가 일찍 헤어짐이 많다. 즉 이별이 하지 않으면 사별이 많다. 부모 팔자의 인성이 아주 첩근한데, 그쵸? 내 그 배우 일지에 편인이 있으니까 첩근한데 특히 일지에 있으니 모친의 연분이 두텁다. 그러므로 부모 이혼에 모친을 따라간다. 여명. 그러면은 임술은 관이고 신금 그리고 무인 경신 정미 정축 재는 얘가 아버지를 쫓아가야 되고 얘가 날 쫓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명 병인 임술 병호 정유 비겁이 왕하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일찍 떠나는 거지. 근데 아버지는 재니까 금이어야지 되는데 유금 여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인성이면 인목이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명주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하였으며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고
모친을 따라 생활하였으며 부친 역시 아직 견제하다. 팔자가 양인이 있음이 본래 부친을 극하는 명이다. 그쵸? 본인이 극하는 명이니까. 그러나 부모가 이혼하여 부친이 옆에 없으니 좀 떨어져 있죠. 이만큼 연지 아닌데 바로 시지에 있는데 부친이는 이혼하여 부친이 옆에 없으니 부친은 극을 당하여 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극하는 팔자는 만일 부모와 가깝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즉 극의 흉함을 면할 수 있다. 부모를 극하는 팔자를 보면 한눈에 극한다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이런 정황을 알아보고 추론하는 것이 좋은 추론 자세다. 가장 나쁜 기장은 멀리에 있으므로 그 기장의 흉함을 피해갈 수 있다. 10번째 여명 임술기유 갑진을해 6월에 갑목이네요. 여명이. 그러면 명주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와 98년 무인년에 이혼했다. 졸업 후 부모가 98년도에 98년이면 정미대원 때네요. 정미대원. 그러면 제대원 때 정제대원에 정제와 편제가 있는 건데 편제가 여기에 있으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겠다. 팔자가 재인 교전하니 부모 불발로 불화로 이혼하고 엄중한 자는 사별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성이 여기 편제가 편인이 편제 제극인을 하는 거죠. 토국수니까 팔자가 재인 교전하니 부모 불화로 이혼하고 엄중한 자는 사별한다. 남명의 임술 임자 계유 기묘 남명에서 보면 계수의 저 편인이 여기 앉아 있고 유금 그리고 계수의 편제는 화죠. 화는 거의 없는데 여기 보면 술중 정화가 있습니다. 명주의 부모는 98년도에 개축대오네. 그러면 비겁의 운에 여기 보면 임자 임 이렇게 해서 비겁이 왕한사주죠. 비겁이 왕한사주면 비겁이 왕하면 저기 쟁제가 일어나니까 아버지하고 인연이 별로 없죠. 명주의 부모는 98년도 무인년에 이혼하고 무인년이면 98년도 개축대원의 무인년이니까 무인년에 이혼하고 명주는 모친을 따라갔다. 모친은 미모가 뛰어나다. 명주 위로 누나가 있고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전자무역업종에 취직하였다. 팔자의 인성이 일주에 척근하고 특히 일지 아래 있으니 모친과의 인연이 깊다. 그러므로 부모 이혼 후 모친과 생활하는 형기가 강렬하다. 12번째 정묘 병호 기미 경진 5월에 을목이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화가 왕하네요. 그리고 오미합으로 얘도 화가 되고 얘는 편제죠. 미토가 편제 얘는 정제 진토. 그러면 인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과의 인연이 흐리고 진토 속에 개수가 하나 있죠. 편인이 아주 약한데
그러면 화왕하고 을목이 있고 기사. 명주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했대요. 팔자에 인성이 없고 재성이 왕하죠. 미, 진. 부모의 감정이 서로 간에 좋지는 않답니다. 그리고 4절 자녀의 사망 사례 여명입니다. 병신, 계사, 경자, 병자. 4월에 경금이 인성은 없고 식상은 왕하고 그리고 재도 없어요. 그죠? 일점재가 없네. 이렇게 되면 명주 96년 병자년에 관왕한 팔자인데 식상이 왕하고 관이 왕하니까 식관하는 팔자네요. 병자년에 수술을 2번 하였고 그 아들 97년도에 자녀면 여명이면 식상이죠. 여기 계수 자수가 식상이네요. 근데 식상이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이 많을 건데 병자년에 수술을 2번 하였고 그 아들은 97년 정축년에 97년 여기 기축대운이네요. 기축대운. 그러면 자축합이 돼서 없어졌다는 얘긴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다른 아들 하나는 22년 병오년에 병사하였다. 좌우충되고 얘는 기축대운이 되니까 팔자에 7살 양두개도 노무후라는 말이 있대요. 7살이 연주와 시주 양주에 있다면 자식이 없다. 연주와 시지에 양주에 7살이 있어서 근데 7살이 왕하죠. 이러한 명조 딸아이의 출산은 괜찮으나 아들 출산은 그 아들이 태어나 죽지 않으면 상잔하는 명이다. 여명은 효인운으로 가면 자녀를 극한다. 효인운으로 가면 효인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편인운으로 가면 자녀를 극한대요. 그러니까 효인운으로 가면 그게 일어나는 거, 도식이 일어나는 거죠. 도식. 아니면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식상을 극하는. 여명, 을미, 을유, 병술, 기추. 병화의 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식상이라 하면 기토, 술토, 축토네요. 그리고 미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주의 아들은 2002년이면 여기는 2011년이죠. 11년 2002년 여기네요. 경인대운. 그럼 인성대운이 와서 편인이 와서 식상을 극하는 운이 왔는데 식상이라 하면 목국토가 된 거네요. 명주의 아들 2002년 이모년에 사망하고 이모년이면 식상을 5로 하루 변했죠. 하루 변하고 이모년에 사망하고
그리고 2004년 갑신년에 남편이 사망했다. 여기 보면 임원년에 편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저기 봐요. 관이 들어온 거잖아. 관이 들어온 거네. 편관. 그리고 5는 겁재가 들어오는 거니까 양인이 들어와서 재를 극하고, 기본적으로 재는 극하고, 그리고 편관운이니까 식상의 힘이 약해질 때네요. 근데 여기 갑오 오술 합을 해서 오와 밑에 있던 자식이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거네. 그리고 갑신년에는 남편이 사망했대요. 남편은 갑신년. 신금이 편인운이니까 신금이 이쪽이 봐. 신묘대운 병신합 재합이 이루어진 건데 묘술합 본인과 합의되어 나가는 건데 남편이면 관이잖아요. 여명의 관. 이거는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팔자에 상관은 아들인데 연지 상관이 공망에 앉아있대요. 공망에 앉아있다. 그것은 자식 하나가 조망한다는 표시다. 경인대운은 인성운으로 여성의 인성운은 자녀의 재난을 방비해야 한다. 경인대운 인성운이기 때문에 2002년 이모년은 미토가 출공하니 상태가 변하였다. 이모년에 미토가 출공하니 미토 여기 보면은 오미합 방합을 이루는 건데 여기 공망에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진 건데요. 오미로 토가 화가 됐으니 비겁이 되고 공망이 된다. 진짜 갑인, 갑술, 기축, 기해, 을에 수월의 기토가 관왕하고 비왕하고 여기도 관이죠. 여기는 재 하나. 보면 명주는 98년 무인년생의 아들을 출산하고 2006년 병술년에 그 아들이 병사하였다. 술이 금고잔 그 저기 뭐야 인성고 축토는 금고 식상고 팔자에 식상이 없으니 그쵸 무식상하니 자녀의 인연이 박약하다. 팔자의 축토는 금고이고 금은 식상이므로 원국의 상이 자식에게 불리하는 형기이다. 금고라. 무자파 출현으로 신미대운 운에 자녀성이 출현하니
상태가 변하였다. 그의 자녀를 얻었다. 자녀가 없는 것에서 자녀가 있는 것으로 상태가 변하였으며 병술녀는 병신압으로 병신압으로 합이 극을 안고 있으니 합은 가버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과 원국의 을목이 을신으로 상충하여 상충이 된다. 이것은 명국 대운과 명국이 형성한 상태이다. 충대합이라 하였으니 병신합은 을신충을 해소하여 상태 변화를 만들었고 여명의 축술미 사명이 모두 갖추어지면 자녀에게 불리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병자, 임진, 계유, 기묘, 을묘, 계수가 남명이잖아요. 그러면 관이면 토네요. 진토, 남명이 토, 그리고 시지의 움직임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진토는 명주의 아들이 98년도에 무술대운이 있네요. 무술대운. 무인년에 음력 9월 살해당했대요. 오호. 관이 식상에 극을 당했네. 팔자의 남명 일시에 식상인 사람은 그죠. 식상이 남명에 경관한다는 얘기죠. 식상으로 자녀를 극한다. 무술로는 장파투로서 무술년이면 장파투예요. 지장간에 무토 하나 있던 게 투관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관성이 투출하였다. 진술상충하여 저여 원국의 원상을 변화시켰고 98년도 무인년은 임묘진으로 삼해하여 진술상충을 해소하니 다시 대운과 명국이 형성한 관성이 상태가 변화시켰다. 그리고 3해의 결과 관성이 손상당하는 표지를 나타낸다. 여명, 병자, 기미, 을미, 기묘, 미월의 을목입니다. 미월의 을목이라는 건 경력자죠. 경력자. 본인의 고를 깔고 앉아있네요. 명주의 위명에 4명의 처다. 명주의 아들은 4번 명조의 철이에요. 그러면 진월의 계수가 미월의 을목일간하고 결혼했네요. 을미. 그러면 명주의 아들은 98년 무인년 9월에 살해당했다. 똑같이 같은 명조니까. 그러면 98년이면 여기죠. 무자대운에 살해당했다. 팔자의 자녀성인 을목의 식상은 환대. 식상의 기묘의 변화겠죠. 기묘의 변화. 자녀성인 식상인이 인성 위에 앉아 극을 당하고 있다. 오호, 여기 보면 병자 상관이 인성 위에 앉아가지고 극을 당하고 있다. 수국화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원국의 자녀에게 불리한 형기다. 무자우는 자수가 변화된 거죠. 우는 인성운으로 여명이 인성운으로 간다면 자녀에게 불리한데 이유는 자수가 병화를 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2개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해설이 가장 긴 10번 거 한번 볼게요. 병자, 기해, 병신, 무술. 그러면 여명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보고. 근데 시간에 식상이 있죠. 식상이 튼실하다는 얘긴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토가 또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해수 위에 수 위에 앉아 있네. 명주는 98년도에 무인년의 유일한 아들이 사망했대요. 여기 보면 사망하고 55년도 이때 1955년 을미년 1000번째 남편과 사별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 여명이 11살 때 첫 번째 남편이 있을 수 있나? 55년이면 여기 11세 대운인데 11세 때 57. 그러면은 55년이면은 9살인데? 그리고 1970년 이때는 가능하지. 왜냐면 21세 대운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은 23세나 뭐 이렇게 됐을 거니까 경술년에 경술년에 두 번째 남편이 사망하고 그러면은 병화의 남편은 뭐예요? 금이죠. 그러면은 금고가 여기 경술년이면은 지지에 있던 신금이 천간으로 장파투를 했으니까 변화됐으니까 천재가 사망하고 을미년엔 도대체 이게 남편과 사망할 수 있냐고 내 말은. 94년 갑술년에는 세 번째 남편 갑술년에 술 때 많이 이루어지네. 인성이 술을 극하는 운 세 번째 남편이 사망했대요. 여운명의 팔자에 관살이 혼잡하다면 관살이 병화의 관살은 자해 여기네요. 혼잡하다면 혼인을 여러 번 한다고 하였고 식상의 자리에 식신상관이 많다면 역시 남편을 잃기 쉽다고 했다. 이거는 이제 2번이네요. 관살이 혼잡하고 식상관이 많다는 거는 관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 잃기가 쉽다. 맹인결에 여명상관 복부진 무제 인수 고빈 국중약견 상관투 필작 당전 사호인이라 하였다. 여명에 상관이 있고 재성이 없어 통관이 없다면 상관이 관성을 극하고 인성이 없다면 상관 극관을 억제하지 못한다. 관성은 본인이 본래 남편에 따라 부기할 수 있다 하였지만 재성이 없고 인성이 없이 상관이 투출하였다면 남편의 적으로 남편에게 불리하여 위명조가 그러하다. 갑자기 저기 뭐야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14번째 한번 볼게요. 정미, 무신, 갑술, 기을에. 그러면 여명이니까 갑의 관은 금. 관은 금이고 식상은 화죠. 식상은 화. 그러면 여기 보면 화, 식상이 있고 관은 금인데 없어.
그러면 명주의 아들이 2008년 기유대운 때 2008년 때 강도에게 피살당했대요. 그러면은 여자의 팔자의 시지에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 자리에 인성이 앉아 있다. 그러면 자녀를 극하죠. 자녀석을 극하는 인성이 있다. 이것은 자녀에게 재난이 있다는 현기이다. 팔자에 다시 팔자에 화고 술토가 있는데 그죠? 화고가 있죠. 화는 자식성이니 자식성이 술토에 입묘되어 있다. 팔자에 자식성이 입묘되면 자녀 조망의 현기로 읽을 수 있다. 임자우는 임수가 자녀성 정화를 합극하고 자미로 상해하니 미중 정화가 손상을 받는다. 자미로 상해한대요. 그러므로 이윤의 자녀에게 재난이 따르는 것은 필연이다. 2000년 경진년은 진술상충으로 자녀성의 묘고가 타파하니 병묘기요에 해당된다. 묘가 일단 움직이면 마치 묘지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팔자에 묘가 있다면 제일 두려운 것은 동하는 움직이는 것인데 동묘의 제일 위협적인 것이 바로 합이나 충이래요. 그 복묘 기요는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 본조 팔자의 자녀성은 극을 당하고 다시 동묘하고 있다. 대운간지가 자녀성을 극하고 유년에 또 동묘하고 있다. 그 묘지를 갖고 있으면 충을 받거나 이러는 것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명의 계유, 을축, 임진, 기유, 축월의 임수네요. 축월의 임수에 남명이면 자녀 거를 보려고 그러면 관을 봐야죠. 근데 자녀의 관인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도 관이 있네. 그쵸? 얘도 관이 있어요. 명주의 1961년도의 대운은 신유대운이래요. 인성대운이네요. 인성대운에 신축년 딸을 낳고 1963년 아들을 출산하였대요. 1964년 갑진년 둘째 아들을 얻고 1985년 을축년 가을 맏아들이 사망했대요. 을축년에 관이 극을 당할 때 남명의 팔자가 상관경관하면 자녀에게 재난이 있다. 본조의 을목의 좌자 축도 위에 앉아 있으니 바로 상관경관의 상해에 있다. 이 원상은 바로 자녀를 손상하는 현기다. 어떤 역학이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여기 을목은 아주 약하고 축토는 원령에 있으니 아주 강하지 않는가. 이런 연유로 을목이 축토를 극하지 못한다. 이렇게 사유하는 역학이는 단지 생극의 이치로 팔자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자는 이외에 하나의 상법이라는 것이 있다. 대다수의 역할이는 이법을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 왕세의 생극 영향으로 기륭학업을 결정하려는 것은 완전하지 않으며 오류가 있다. 상법은 단지 그 상의 의미를 취하고 영향에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명국 원상 특히 조합과 그 조합이 이룬 상은 반드시 또 다른 의미의 이치와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을목이 약한데 어떻게 축토를 극할 수 있느냐 뭐 이러는 것은 그냥 상법에 그렇게 상관경관하기 때문에 관이 위험하다. 그 일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불임이나 이거를 본대요. 31명 불임을 볼까요? 불임 불육살에 여명이면 너무 냉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이럴 때 불임이 많거든요. 병신, 개사, 신묘, 갑오. 그러면 신금의 식상이면 수죠. 근데 4월에 개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식상이 없고 재생관을 하네. 명주 일생 무자녀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팔자시주에 공망의 이권을 갖고 있으니 자녀와 인연이 약하다. 공망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면 저는 공망이면 신묘의 공망이면 뭐예요? 신묘, 묘, 진사, 오미의 공망이네. 오미공망. 그리고 남명입니다. 경술, 기묘, 기유, 정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명이면은 관이 자녀죠. 자녀가 묘묘가 있네요. 그 시지에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명주 일생 무자녀래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묘가 공망이라 그렇습니다. 묘가 공망. 팔자시주에 공망을 만나니 자녀와 인연이 약하다. 팔자 관성이 공망에 해당하고 또 극을 당하고 있다. 이 역시 자녀에게 불리하다는 표지이다. 여러 가지 상이 모두 자녀에게 불리하다는 표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술, 기묘, 임자, 병호. 묘래 임수가 병호라 그러면은 제왕하네. 명주의 임자, 개축 하면 공망의 인묘잖아요. 인묘. 명주 결혼 후 현재까지 무자녀다. 팔자의 관성이 극을 당하고 임수의 관성은 토, 극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공망에 있다. 기묘가 자체가 월지가 공망이니까 여명입니다. 기미, 경호, 기유, 정묘. 기유일주라 명주 결혼 후 임신을 여러 번 했지만 모두 자연유산되었다. 일지에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죠. 근데 왜 그럴까? 팔자의 자녀성 유금이
충을 당하고 묘유충으로 여기 충을 당하고 여기 화급금 당하고 있는 거죠. 화급금. 그러니까 임신은 하는데 자꾸만 저게 유산이 된다는 얘기죠. 유금이 충을 당하고 일시가 봉충하니 일시가 서로 충하니 자녀에게 불리하여 여러 번의 유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상의 자리에 인성이 앉아 있기도 하죠. 관인이 앉아 있으니까. 여명의 정사, 병호, 병신, 정유. 화항절에 화가 왕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명주 결혼 후 오랜 기간 불임이 있고 신체 검사 시에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팔자가 너무 조열하니 여기 나오네요. 너무 조열하니 자궁이 과열하여 임신이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를 실거한 사주는 생식기에 이상이나 아니면 자녀를 낳기도 어렵고 기르기도 어려운 공경에 겪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거나 습하거나 해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7번째 을미, 경진, 임술, 신축 여명이에요.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습조절도 다 되는데 왜 경금, 신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식상이 을목 하나 있네요. 명주 결혼 후 아직까지 자녀 없이 무자녀래요. 을경합돼서 금극목을 과하게 단행해서 그러나 봐요. 여명총결에 말하길 진술이 충미를 만난다면 여명에게 크게 불리거린다. 진술이 충미를 만난다는 게 팔자 여명이 토가 많으면 특히 진술충미를 모두 갖춘다면 자녀에게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남명의 진술충미는 비교적 좋다고 추론하지만 여명의 토가 많은 것은 혼인생활과 자녀 방면에 크게 꺼리게 된다. 본명은 시주에 공망이 있으니 임술대운이면은 자축이 공망이 임술 자축이 공망이 있으니 이 역시 자녀에게 불리한 형기다. 공망이란 없다는 뜻이며 혹은 있어도 없다는 의미다. 있어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보면 여기 여명 8번째 사례 임술, 임린, 무진, 기미. 그러면 무진 여명이니까 금이죠. 금이 아예 없네. 무식상이네요. 그리고 인월에 임진이라 명준이 일찍이 유산을 여러 번 했으며 현재까지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 여명팔자의 진술이 상견하니 진술충이라는 얘기죠. 상견하니 혼인이 불순하고 배우자를 충해서 내보내니까 자녀에게 불리하다. 여명충결에 말하길 진이 있는데 술을 만나고 술이 있는데 진을 만나면 진술상봉이니 만약 진술상견한다면 대개 음천명이다. 또한 토가 많은 여명이니까 유산이 쉽게 하니 자녀에게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토가 많은 여명은 결혼 전 반드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러 번 유산한다면 종신불임이 될 확률이 크다. 팔자는 임상에서 많은 이러한 명조를 경험해 보았다. 경험적으로 만일 여명팔자에 토가 많은 여성이 자녀를 묻는다면 젊을 때 유산으로 인하여 불임에 이르렀다고 하며 적중률이 아주 높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